안녕하십니까. IDS의 석사과정 이동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논문은 Omniquant Omnidirectionally Calibrated Quantization for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4년도에 ICLR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 어제자 기준으로 사이테이션 수는 205회였습니다. 발표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최근 연구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옴니컨트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와 결론 순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지 랭귀지 모델스라고 하는 LLM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연산과 메모리 오버헤드가 커서 경량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경량화 기법 중 데이터를 낮은 비트 정밀도로 표현하는 퀀타이제이션이 주로 이용이 되고 이 퀀타이제이션 기법 중에서도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과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LLM 퀀타이제이션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QAT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피규어 1번의 A 그림을 보시면 스무스 컨투어 같은 PTQ에 비해서 QAT 방법이 성능이 괜찮게 나오긴 하지만 코스트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랙티컬하지 않아서 LLM 양자화에선 주로 PTQ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PTQ 방법을 적용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의 아웃라이어가 존재해서 낮은 비트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규어 1번의 B와 C를 보시면 웨이트 액티베이션 26이나 44로 했을 때 굉장히 성능 드랍이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그레디언트 최적화를 활용한 PTQ 방법들은 모든 웨이트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고 학습 없이 적용하는 PTQ 방법 같은 경우는 로우 비트 퀀타이제이션에서 성능이 좀 제한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적용 타겟에 따라서 웨이트 올리 퀀타이제이션과 웨이트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웨이트 올리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GPTQ 같이 블럭와이즈 리컨스트럭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SPQR이나 OWQ 같이 믹스드 프리시전을 활용하는 경우나 AWQ 방법같이 채널와이즈 스케일링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PEFT 방법 중에서 QLoRa와 인티 2.1 같은 방법으로 양자화 성능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웨이트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LLM 인트8 같이 액티베이션 아웃라이어를 조정하거나 스무스 퀀트와 아웃라이어 스프레션 같이 아웃라이어 채널 와이즈 스케일링을 적용하거나 어, 아웃라이어 스프레션 플러스 같이 채널 와이즈 시프팅까지 추가한 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경우 웨이트 액티베이션 66까지도 괜찮은 준수한 성능을 보였었습니다. 또 IPTQ나 LLM QAT 같은 경우들이 웨이트 액티베이션 44 퀀타이제이션에서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였지만 그룹와이즈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으로 배포에 적합하지 않거나 QAT 방법으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드는 단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해당 방금 설명드렸던 방법들이 대부분 핸드크래프티드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낮은 비트 퀀타이제이션에서 아직까지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옴니콘트에서는 세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액티베이션의 아웃라이어를 웨이트로 이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스무스 퀀트나 아웃라이어 스프레션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었던 기법들인데요. 피겨 2의 A 그림을 보시면 기본 LLM의 액티베이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Z축의 밸류 값을 보시면 0에서 70까지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넓은 폭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무스 퀀트를 적용했을 때는 0에서 2 사이의 범위로 굉장히 축소가 되고 좀 더 균등하게 분배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C번을 보시면 옴니 퀀트를 적용했을 때는 0에서 1.4 사이 범위로 굉장히 범위 자체가 줄어들고 훨씬 더 균등하게 잘 분포가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채널 와이즈 스케일링과 시프팅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리니어 레이어에서 적용되는 수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 1번을 보시면 y는 xw 플러스 b와 같이 기본적인 리니어 레이어의 출력에서 시프팅과 스케일링을 적용해서
식을 변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수학적인 동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에도 어, 스케일링과 시프팅을 적용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 2번이 이 해당 LET 방법을 적용하게 된 결과이고요. 그리고 어텐션에서도 LET를 적용하게 됩니다. 어텐션에서 적용할 때는 SA라는 러너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아래 보이시는 식 4번이 LET를 적용한 어텐션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러너블 파라미터로 인한 오버헤드는 퓨징이 가능해서 추가적인 연산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액티베이션과 연관이 큰 웨이트를 조정하는 기법으로 러너블 웨이트 클리핑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15번에 보이는 식이 기본적인 양자화할 때의 식입니다. 여기서 스케일링을 담당하는 H라는 파라미터와 Z라는 제로 포인트를 나타내는 Z라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이 H를 연산할 때 웨이트의 민맥스 값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민맥스 값을 감마와 베타라는 러너블 파라미터로 제한을 하게 되고 제로 포인트를 연산할 때 사용되는 민 값에도 베타를 이용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훨씬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줄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LET와 LWC를 적용했을 때 이 세타 1으로 나타나지는 LWC 파라미터 감마와 베타, 그리고 세타 2로 나타내지는 LET에서 적용하는 델타와 S 파라미터를 이 최적의 값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이 블록와이즈 퀀타이제이션 에러 미니마이제이션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트랜스포머 블럭을 순차적으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웨이트 원리와 웨이트 액티비션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타 1과 세타 2라는 일부 러너블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최적화가 용이하고 오버헤드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리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이라고 하는 LLM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의 i번째 블록에 대해서 반복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초기화를 진행하게 되고 LET와 LWC를 적용한 블록으로 값을 변형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래 풀프리션 값과 그리고 LET와 LWC를 적용한 X 프라임 Q라는 값의 차이의 L2 놈으로 로스를 결정하게 되고 백워드를 진행하면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세타 1과 세타 2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이 세타 1과 세타 2를 적용한 LET와 LWC를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인데요. 라마 1, 2 패밀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OPT 모델과 팔콘, 그리고 라마 2 챗 모델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비교는 펄플렉시티와 제로샷 어크러시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고, 웨이트 원리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RTN, GPTQ, AWQ와 비교를 하였고, 웨이트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스무스 퀀트 아웃라이어 스프레션 플러스 RPTQ, LLM QH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또 러너블 파라미터를 트레이닝할 때는 아담 W라는 옵티마이저 그리고 러닝 레이트도 조정을 하고 128개의 샘플을 사용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 그리고 A100 GPU 한 장과 배치 사이즈 1, 20배 폭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웨이트 홀리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기법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실 수 있고 G가 들어간 부분은 그룹와이즈 퀀타이제이션입니다. 특히나 낮은 비트로 웨이트 액티베이션 216으로 했을 때 기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트 액티베이션 결과 같은 경우도 특히 44, 웨이트 액티베이션 44 같은 경우에 QAT 방법에다가 스무스 컨트롤 적용했던 케이스에 비해서도 PTQ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QAT 방법보다 약 6.22%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0빌리언과 65빌리언 모델에서도
스무스 퀀트에 비해서 11%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 인스트럭션 튜닝이 된 라마 2 7빌리언 챗 모델에서 승률을 측정해 보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윈 레이트가 앞쪽에 있는 모델이 승리할 확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옴니컨트 같은 경우가 꾸준히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리얼 디바이스에서 디플로이하는 액셀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MLC LLM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배포를 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 플로팅 포인트에 비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인퍼런스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점이 4비트에 비해서 3비트, 2비트가 오히려 더 인퍼런스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MLC LLM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아직 3비트, 2비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느려진 것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빌리언에서는 91.3 토큰 퍼 세크였던 인퍼런스 속도가 4비트에서 그랬는데 2비트에서 오히려 4비트보다 더 빠른 인퍼런스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도 1.76%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니콘트라는 방법은 LLM의 로우 비트 콘타이제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PTQ 방법이고 풀 프리시전 웨이트를 유지하면서도 러너블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학습을 하는 PTQ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학습을 할 때는 개별 트랜스포머 블럭을 순차적으로 퀀타이제이션하는 블럭와이즈 퀀타이제이션 에러 미니마이제이션 기법을 적용을 했고 LWC와 LET를 통해서 최적화된 형태의 양자화를 구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레이전트 업데이트를 적용했지만 기존에 있는 PTQ 방법과 유사한 학습 효율성을 유지를 했었고 또 퀀타이제이션 비트가 낮을수록 특히나 웨이트 액티베이션 226이나 44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 추가된 러너블 파라미터들은 퓨징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나 파라미터 증가 없이 모델을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LMC LLM에서 아직 인트 3과 인트 2를 적용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측정이 불가능했고 그리고 일부 러너블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GPTQ와 같은 방법보다 5배가량 긴 학습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스팔시티 때문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두 번째 리니어 레이어에서는 LET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하고 어빌레이션 스터디에 있는 소프트맥스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기본적으로 16비트 퀀타이제이션을 적용을 하였는데 4비트로 내렸을 때 심각한 성능 저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